자, 오늘 물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작가 진이 이런 멘트를 써주셨군요. 아휴, 이걸 왜 제가 한숨을 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평상시에 한숨을 많이 쉬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급과 성적 빼고 다 오른다라는 게 바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물가 얘기를 해볼 텐데 이번에는요, 가공식품이 1년 사이에 많이 올랐다고 하는군요. 네. 뭐 직접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느끼실 텐데 이렇게 흔히 찾는 먹거리들 가격에 이제 고비가 풀리면서 우리 서민들의 걱정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품목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또 하락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공식품까지도 오른다. 뭐 예전에는 이제 야채값, 뭐 쌀값, 뭐 김장철에도 배추값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가공식품까지 오른다라는 거 많이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가공식품을 잘 먹지 않는 편에도 불구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콜라, 그다음에 뭐 캔커피, 아니면은 또 하나 뭐 라면,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얼마 전에 뭐 가격 지역 편차는 좀 있겠지만은 250ml짜리 이제 작은 이제 캔 콜라를 하나 샀는데 1,500원에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처럼 야, 가공식품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가공식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 체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가공식품이 인스턴트 식품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사실 뭐 고추장, 된장 직접 담그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다 가공식품으로 사 먹잖아요. 실제로 이런 품목들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실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 그 소비자원이 이제 참가격이라는 그 포털을 통해서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1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4개의 품목이 좀 올랐는데요. 뭐 말씀드리면 뭐 콜라, 된장, 카레, 냉동만두, 케첩, 그다음에 커피 믹스, 컵라면, 소시지, 두부, 치즈, 설탕, 소주, 맥주, 즉석밥 이 14가지 품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상위 5개를 좀 뽑아봤는데 콜라가 6%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예, 된장도 4.7%, 이제는 카레가 1.4%, 냉동만두 1.3%, 케첩이 한 0.9%에서 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이 정도 좀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 이런 게 좀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콜라를 끊었는데 잘 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소주, 맥주는 즐겨 드시잖아요. 자, 어떤 품목들이 또 그러면 떨어졌습니까? 네, 1월 뭐 봤을 때 전월 대비해서 본다면요. 한 13개 품목이 좀 떨어졌는데 하락한 품목을 보자면은 이제 오렌지 주스, 햄, 국수, 시리얼, 그다음에 뭐 생수라든지 맛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졌고요. 식용유, 어묵, 스프, 그다음에 참치캔, 참기름, 간장, 우유 이렇게 좀 떨어졌고 한 고추장, 밀가루, 라면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하락한 품목 중에서 이제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또 5개를 좀 뽑아왔는데 오렌지 주스가 이제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4.5% 정도 떨어졌고 햄이 2.7%, 국수 2.4%, 시리얼이 2.4%, 생수가 1.6%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공식품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원재료가 뭐 가격 상승이라든지 하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사실 지금 떨어진 포인트를 보면은 그 계산을 해보면 사실 뭐 2원, 3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원재료 상승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굳이 두 가지를 뽑으자면은 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상승되면서 도미노가가 일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 정도로 본다면 유통 마진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격 차이 편차가 좀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도미노 가격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유 같은 경우가 지난해 8월에 서우유가 이제 인상을 단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10월달에 남양우유도 실질적으로 좀 우유 가격이 올렸고요. 그러면 이게 도미노가가 어떻게 나냐면 빙그레에서 또 바나나 우유 많이 좋아하실 텐데 이것도 올렸습니다. 근데 또 뭐가 올렸냐? 원유 같은 경우에 우유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또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도 덩달아서 좀 커피 가격을 좀 오른 케이스가 있고요. 또 커피 전문점만 오느냐? 베이커리도 또 따라서 오르기 시작하고요. 또 베이커리 오르니까 또 뭐가 올랐냐? 과자 가격이 또 요동을 쳤습니다. 사실 우리 한번 다뤘었던 건데 새우깡 많이 올랐었잖아요. 사실 뭐 새우깡도 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혜태 제과도 롯데제과에서 나오는 과자 가격도 실제적으로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렇게 도미노가처럼 계속적으로 오르는 어떤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서 굉장히 좀 극렬하게 좀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물가 얘기하니까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택시비 기본요금도 토요일부터 맞아요.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죠. 아직 뭐 미터기 다 그 개량이 안 돼서 그런지 이제 좀 혼선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3,800원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미터기 대란입니다. 3,800원으로 올랐죠. 네, 그렇죠. 네, 3,800원이 오른 게 아닙니다. 네네. 원으로 올랐는데 실제 그 미터기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서울 시내에 보면은 한 72,000여 대의 이제 택시가 있는데 이게 미터기가 한꺼번에 교체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게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탔을 때에 실제 만약에 택시 요금 10,000원 나왔는데 미터기가 교체가 안 됐단 말이죠. 타서 뭐 돈 더 내놔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기사님하고 또 이런 어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터기 대란이 지금 좀 국민들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네. 이게 자꾸 가격만 오르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 있는 미터기 대란이 뭐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가격 인상분이 굉장히 국민들 체감하는 경기에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0%대 상승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거는 왜 그런 괴리가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통계청에서 1월 물가가 나왔는데 상승률이 0%대입니다. 이게 한 0.8% 올랐거든요. 이게 0.8% 올랐는데 실제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이제는 그 물가 인식 지수가 있는데 이게 2.4%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차가 한 1.6포인트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총 한 460여 개의 품목을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그 국민 생활에 그 밀접하게 느끼는 좀 소비자의 가공식품 같은 거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것도 같이 매기기 때문에 사실 물가 지수가 0%대 사실 이건 통계치고요. 근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 생필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늘 수밖에 없죠. 지금도 봐도 가공식품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는 생필품 가격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시장 물가를 봤을 때 많이 오른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 괴리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는 불만 중에 불만이겠고 팩트로 보자면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0.8% 오른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좀 안정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 체감하는 것 이렇게 물가에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네네. 거 소비자들이 대부분 느끼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면 문제가 뭐냐? 뭐 쉽게 얘기해서 한 10만 원 들고 와도 살 게 없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소비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수가 안 도는 효과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나라는 내수가 좀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수가 어느 정도 돌아야지만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특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생필품 가격의 이런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이 생기면 저항이 생겨버리면 소비를 안 하게 되거든요.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내수가 안 됩니다. 내수가 안 되면 기업들이 물건을 찍어내지를 못해요. 네. 팔려야지만 찍어내는데 팔리지 않으니까 못 찍어내게 되고 그러면 공장 가동률 떨어지죠. 그럼 노동자의 임금을 어떻게 주나요? 이게 못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느끼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물가 지수의 개선을 하려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요.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그런 효과가 좀 발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렇게 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를 조금 빨리 안정시켜 주는 게 특히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정시켜 주는 게 내수 활성이 어느 정도의 어떤 하나의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꼭 사야 될 품목을 안 살 수는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활용하면 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6시에 물건을 사면은 또 할인율이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말 그대로 떨이 할 시간에 또 가서 물건도 사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유통 마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요. 두부 시리얼 같은 경우에는 전통 시장이 이제는 지금은 쌉니다. 그다음에 국수나 식용유는요. 대형마트가 이제 가장 지금 저렴하고요.
콜라,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슈퍼마켓이죠. SSM 가시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어묵은 백화점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어떤 자료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참가격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시면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자주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 마트에 있는 뭐 미친데이 뭐 이런 어떤 그 캠페인 같은 것도 올려놔서 실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어떤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어떤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신다면은 물건을 아주 조금 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공식품 물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